스토리텔링. 공허하게 지내던 어느 날 나를 스토리텔링하는 동화쓰기 워크숍을 만났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해 글을 쓰면서 제 안에서 내 꿈은 뭐니? 에 대한 물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마지로 태어나 동생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농인과 결혼해 코다 가정을 꾸리고 사는 내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수는 시작됐습니다. 출처 구본순의 지수 중에서 공허함은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 빈 공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질문이 시작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구본순 작가는 그 공허함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느끼는 공허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지로 태어난 경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선택한 관계와 그 안에서의 삶. 이 모든 것이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고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며 정작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못합니다. 작가가 워크숍에서 만난 질문 내 꿈은 뭐니? 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묻는 깊은 물음입니다. 여러분도 잠시 멈춰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꿈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삶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상실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하늘나라에 보낸 경험, 농인 가정을 꾸리며 겪는 독특한 도전들, 이런 것들은 때로 말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상처를 감추려 하지 마시고 그것도 여러분 삶의 한 부분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인정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고 그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그 글을 쓰면서 작가는 자기 자신이 궁금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그림으로 혹은 대화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현하는 순간 생각이 정리되고 흐릿했던 감정이 명확해지며 내가 누구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의 역할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차남이면서 동시에 배우자이고 부모이면서 또한 자녀입니다. 교사이면서 학습자이고 목회자이면서 신앙인입니다. 이 모든 역할이 복합적으로 얽혀 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작가는 자신을 맞이 동생을 보낸 사람, 농인의 배우자, 코다 가정의 일원으로 소개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층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하나의 틀에 가두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면모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글쓰기는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어 종이 위에 펼칠 때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글로 쓰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상처받은 기억도 글로 쓰면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도 힘든 경험을 혼자 가슴에 담아두지 마시고 안전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기가 되었든 편지가 되었든 이야기가 되었든 말입니다. 나에 대한 고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 알아야 다른 이의 감정과 필요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개인적인 동시에 관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준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구본순 작가의 지수가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도 세상에 나올 가치가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학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진실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겪은 아픔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가 읽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며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극복한 어려움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이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동화는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여전히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동화로 쓴다는 것은 그 내면의 아이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일들을 나는 안다. 내가 느낀 감정들을 나는 이해한다.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 아이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자신을 어루만지고 현재의 불안한 자신을 격려하며 미래의 자신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허함에서 시작된 여정이 결국 자기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구본순 작가는 워크숍에서 자신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그것이 작품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의 공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그려보는 시작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대화를 나누든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독특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주께서 내 모든 길을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은 기쁨과 아픔, 선택과 후회 모든 것을 아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불완전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